예, 달라파파입니다. 누구시죠? 저는 닉네임 김프로라고 합니다. 초면이 아니잖아요. 두 번째에 나오셨는데 맞습니다. 언제 우리 채널에서 나오셨죠? 작년 9월에 영상을 찍어서 대표님이 저희 집에 찾아왔죠. 저번에 찾아갔을 때가 구매 대행 사업을 시작하신 지 얼마나 6개월 정도. 왜 찾아갔죠? 매출 누적 1억이 넘어서 찾아오셨고 그래서 처음에 이제 목표로 삼은 게 인터뷰하자. 대표님 찾아오셔서 너무 감사했죠. 지금은 이제 두 번째 목표를 달성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 목표가 뭐였냐? 미국의 구매 대행으로서 한번 와보자. 마일리지 통해서 한번 항공권 좀 타보자. 그거였습니다. 구매 대행을 한 마일리지를 가지고 미국에 와서 현지를 한번 경험해보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싱 트립을 해보자. 그거였잖아요. 아, 까먹었는데 지금 여기 뒤에 보시는 여기가 다 아실 거예요. 뉴욕입니다. 지금 바로 여기가 허드슨 강이고 저 보시는 그 뒤에가 뉴욕의 맨하탄. 와우. 맨하탄 앞에서 저희들이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까먹었네. 지금 1년이 되셨나요? 1년 됐습니다. 그럼 1년이 됐다는 얘기는 그래도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는 게 어느 정도는 안정적으로 가려고 하고 있다. 뭐 이 정도? 안정됐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러면 할 만한가? 지금 현재 매출과 수익을 좀 얘기해 줄 수 있나요? 현재 최근 평균적으로 보면 매출은 한 4천 정도 나오고 있고 이익률이 한 14에서 15%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수익이 한 600만 원 정도 그렇죠. 되시는 거예요? 그렇죠. 광고는 많이 하시나요? 한 50만 원 전후로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세금 신고를 했어요. 부가세를 내고 달라파파가 가르쳐 주신 대로 세금 신고를 하고 나니까 네. 제가 받고 있었던 연봉이랑 크게 차이가 없는 거예요. 세금 신고한 이후에 되게 감사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또 하셨고 네. 기본적인 어떤 그런 마인드가 쉽게 보거나 당연하게 여기시지 않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꾸준하게 해올 수 있는 게 아니었던 1년 동안 쉬운 길은 아니었지만 꾸준함과 뭐 노력도 실제 많이 했습니다. 네네. 뭐 이게 지금 끝이 아니기 때문에 것이 아니죠. 미국에 처음이신가요? 저는 처음입니다. 어떠세요, 느낌이? 우선 많이 설레임을 갖고 왔는데 설레인 거 이상으로 도시 자체가 뭐 서울이랑 비교가 안 돼요. 너무 크고 뭐 방대하고 뭐 일주일 만에 다 볼 수는 없지만 저희가 맨 처음에 계획했던 여러 가지 이제 중간중간에 미팅이나 시장 조사 너무 좋았던 경험이 있어요. 저희들의 트립의 목표가 소싱도 있잖아요. 같이 이제 돌아보시고 참여도 했는데 목표가 달성이 된 것 같으세요? 한국에 가서 할 것들을 정리를 하고 실행을 또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겠지만 여기 와서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우선 해보고 한국에 있으면 모르잖아요. 뭘 할지. 그거는 정말 도움이 많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소싱이라는 게 단순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이 다음으로 팔 것들, 팔 만한 것들을 찾으러 온 건데 찾았어요? 눈높이도 많이 높였고 정말 꼭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생겼어요. 건기식은 안정적으로 간 상태에서 더 추가로 할 것을 생겼기 때문에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고 돌아갔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카테고리를 앞으로 이제 전개를 하실 건지 너무 팁을 많이 알려드리면 안 되겠지만 많이 좀 주세요. 뭐 특정 그렇게 숨기면 안 돼요, 여기서. 그냥 뭐 네. 어떤 카테고리 할 건지. 특정 브랜드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네. 뭐 의류나 그렇죠. 뭐 액세서리 그리고 다리. 제가 건기식의 확장으로 코스메틱 코스메틱, 화장품. 네, 화장품 부분을 조금 더 남자들은 화장품을 잘 모르거든요. 모르죠. 그래서 안 한 것도 있었어요. 미국에 오니까 확실히 수요가 있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요. 인상 깊었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 구매 대행을 하시고서 어떤 그런 삶의 변화가 있었는데 되게 좋은 어떤 그런 변화가 있다고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죠? 네네. 그런 것들을 조금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직장 생활을 저도 오래 했다 보니까 15년 정도를 한 것 같습니다. 정도?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커가는 모습을 좀 많이 신경 쓰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구매 대행을 하면서 아이들 학교 가는 것들 그리고 와서의 이런 대화들 그런 소소한 행복들이 있더라고요. 아이들도 아빠를 찾고 이런 행복감이 주는 안정감이 있으니까 구매 대행하길 참 잘했다. 근데 처음에는 불안했었습니다. 이게 정말 잘 될까라는 생각도 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꾸준함을 이기는 게 없는 것 같아요. 회사에 다닐 때에 비해서 가족과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좀 많아졌다. 수익적인 그런 부분도 회사에서 다닐 때랑 비슷하게 지금 나오고 있다. 또 하나 여쭙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일을 해서 이 정도까지 이제 오시기까지 뭐 여러 가지 일이 굉장히 많이 있었을 텐데 가장 중요한 거가 뭘까요? 뭐 셀러마다 다 다르게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성실함인 것 같아요. 성실함과 꾸준함을 이길 건 없다. 재능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셀러마다 마케팅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고 정말 소싱을 정말 잘 팔리는 것들을 소싱하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가장 베이스에 깔려야 된다는 게 꾸준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시간을 설정을 해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간 안에 어떤 걸 해야 되고 어떤 것을 이뤘는지 이걸 매일매일 어느 정도의 플랜이 좀 필요하고요. 이 플랜이 쌓였을 때 그게 성과를 발휘하는 것 같아요. 초반에는 막연하게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하다 보면 그걸 단축하고 그 시간이 이제 모였을 때 성과가 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실함. 처음에는 효율이 안 나잖아요. 지식을 습득을 했다 하더라도 이 지식을 실제로 이제 수행을 해야 되는데 수행할 때 알고 있는 것처럼 효율성이 안 나오잖아요. 처음부터 잘 됐다 그러면은 다 구매 대행 사업 하겠죠. 힘든 시간들이 분명히 있고 그걸 버티다 보면 스토어 점수도 올라가거든요. 실제로 저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좀 마진이 안 나는 상품도 초반에 보내주고 했습니다. 이걸 취소하기가 싫어서. 그러다 보면 스토어도 점수가 쌓이고 이게 좋은 영향력이 끼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주문도 들어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팁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첫 주문을 좀 받고자 한다면 어떻게 하면 대표님 하시겠어요? 첫 주문을 빨리 받고 싶다면 다른 셀러들이 올린 가격들이 있잖아요. 그 가격보다는 좀 싸게 첫 주문의 기준으로 봤을 때 처음에 스마트 스토어에 집중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오히려 쿠팡에 첫 주문이 들어왔어요. 쿠팡에서 더 주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첫 주문을 빨리 받으려면 쿠팡에 좀 먼저 올려봐라. 쿠팡에 먼저 올린다. 자, 그런데 그냥 올린다고 팔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올려야 될까요? 쿠팡에는 아이템 인어와 가격이 같아야죠. 매칭으로 해서 나와 있는 그런 가격들이 굉장히 낮은데 손해를 보고 파는 건가요? 초반에는 마진을 좀 덜 남고 판 것도 있어요. 저는 이 주문 들어온 것을 제 스스로 취소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이것도 소중한 주문이라고 초반에는 생각을 했고 처음 셀러로서 하는 거니까 이 프로세스를 익히는데도 도움이 되고자 보냈습니다. 그렇다고 뭐 많이 차이 나면은 포기했죠. 어느 정도 역마진이 조금 나더라도 보내줬습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첫 주문이 일어나고 꾸준히 업로드를 하다 보면 스토어 점수가 올라갑니다. 제가 경험했을 땐 그래요. 쿠팡도 점수가 네, 있고. 쿠팡도 점수가 있어요. 꾸준히 들어오는 게 이제 확 들어온다기보다는 개수가 계속 늘어나거든요. 계속 저는 이제 그 판매자 점수를 떨어뜨리려고 안 했어요. 쿠팡마다 판매자 점수가 있는데 그 판매자 점수를 관리하다 보면 이 쿠팡에서 이 셀러는 좀 성실하게 보내주는구나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얘기이신 것 같아요. 판매가 일어나려고 한다면 처음부터 마진을 많이 보려고 생각하지 말고 시장 형성되는 가격에 준해서 판매를 하는데 가격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배송을 보내주는 거, 시간을 맞추는 거, 즉 판매자 점수를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신경 써 관리해라 뭐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판매자가 계속 취소를 하다 보면 쿠팡에서 생각하는 그 셀러로서의 그 위치가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실하게 계속 발송을 해주고 처음에는 그렇게 마진이 남게 되는 그런 게 아니다 하더라도 그런 걸 올려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에 대해서는 이렇게? Before the video, in my youth, this was different. That tower, I sacrificed my youth. I understand. Nobody got named. But they tricked us all, right? Alright. 얘기하는 거예요? No, I don't want no photo. 괜찮아, 오케이. No disrespect. Just take care. 오케이, 바이. 그냥 우리 뭐 얘기했지? 잠깐만. 컷하고. 까먹었다. 좀 다른 얘기를 해볼게요. 코로나 때 한창 뭐 그럴 때랑 지금은 좀 약간 분위기가 틀어진 것 같아요. 이 온라인 판매에 대한 분위기가 그 당시에는 뭔가 좀 좋은 얘기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잘 된다 뭐 이런 것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조금 분위기가 바뀐 것 같아요. 해보니까 안 되더라 이런 분도 계시고 또 여전히 뭐 된다는 분도 있는데 코로나 기간과 끝난 후를 겪어보시면서는 어떠신 것 같으세요? 제가 경험한 구매 대행은 아직까지 할만하다. 잘 됐던 셀러들이 있어요. 저도 지금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코로나 때는 집에 있는 시간들이 많잖아요. 왜냐면 밖에서 나가서 이런 뭐 여행을 간다거나 뭐 스포츠를 즐긴다거나 그런 시간들이 코로나 때는 없었잖아요. 제한이 됐잖아요. 쓸 돈이 이제 그 쇼핑으로 몰렸다 그 얘기죠. 아무래도 건강에 대해서 검색을 하거나 찾아보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지금은 실제로 꾸준히 먹는 사람들이 시킨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는 이제 한 번, 두 번 먹을 사람들이 시켰다면 지금은 꾸준히 먹는 사람들이 시킨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실제로 하고 있고 지금 건수가 들어오니까 제가 구매 대행업을 계속 하고 있는 거고 건강기능식품을 먹는 사람은 줄어들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코로나 때는 어쨌든 그 코로나 특수 때문에 잘 됐었는데 끝났잖아요. 그러면 이 이후에도 온라인 사업, 뭐 구매대행, 온라인 비즈니스가 잘 될 것 같으신지. 그럼요. 온라인 사업이 더 크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럼요. 그냥 아무렇게 한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시장이 더 커질수록 경쟁자는 더 들어올 거고 거기서 더 이제 좀 돋보인 사람한테 더 기회가 열리는 거죠. 제가 강조하는 얘기인데 저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지속하고 실행해라. 하고 있어야 되든 안 되든 생각만 갖고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그래서 실행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실행하고 지속을 해야 되는 게 되게 막연한 얘기 같지만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기술적인 면을 디벨롭 시키려고 하는 것보다 맡길 때가 있거든. 그런 방법과 그런 잔기술들이 기본으로 돌아와서 실행하고 또 그걸 지속하고.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아이허브든 아마존이든 신상품은 계속 매일 업데이트가 됩니다. 업로딩을 꾸준히 하신 분이면 알 거예요. 그 신상품을 올려보세요. 한 개라도. 아무래도 처음에는 경쟁자가 적잖아요. 그런 부분에선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올렸는데 안 팔린다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것들을 반복하다 보면 안목과 그 눈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요. 신상품 올리라는 거를 따라해 봤는데 안 팔린다 이런 분이 분명히 계실 거지만 방법 중에 하나인데 얼마나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아, 뭐 한 일주일 해봤는데 안 됐다. 일주일 만에 다 팔리고 성공할 것 같으면 지금까지 계속 하던 루틴에 변화를 주란 얘기예요. 전화를 줘라 조금씩. 그렇죠. 알겠습니다. 1년 동안 어쨌든 꾸준히 하셔서 목표를 하셨던 일부러 이루신 거를 축하를 드리고 이렇게 또 저와 함께 미국에 와서 또 일정을 보내고 할 수 있으신 거에 대해서 축하와 그다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제가 1년 동안 고생한 걸 좀 보상받는 느낌이 그럴 수 들어요. 있겠어요, 이번에. 네, 보상받는 느낌이 들고 마일리지 정리만 했지 사용한 거 실제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사용해가지고 새로운 도시에도 와보고 어제는 좀 관광 비슷하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네. 아, 그것도 너무 저한테는 힐링이 되더라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어떤 분이 될지 모르겠지만 보시는 분들도 맨하탄 뒤에서 했던 거가 목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럼요. 저도 실제로 선배 셀러들이 많이 했던 영상들을 보고 꿈을 키웠고 이게 끝이 아니지만 저와 함께 달라파파와 함께 뉴욕에 오실 분들 또 열려 있습니다. 뉴욕 맨하탄에서 우리 김프로 대표님을 모시고 또 이렇게 한번 인터뷰를 진행해 봤습니다. 자,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